자동차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반드시 다각화하는 게 좋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게 왔다. 현대차. 제 주종이죠. 네, 2022년 현대차의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현대차 주가 상승 이제 시동 거냐? 지난해 하락폭 회복할까? 이런 거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시는 분들 있지만 그건 저도 모르죠. 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투자 고민, 투자 그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최근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거의 12월 29일 이제 재무부에서 IRA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추가 지침을 공개한 영향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해당 지침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으로 판매하여도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세부 규정이 책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멀티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정론인데요. IRA 충족 여부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익성 5%, 한 7% 정도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큰 쾌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 중국, 현대차의 행보는 중국에서는 새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이제 내용이 전면으로 폐지되면서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도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제 시험대에 섰다는 이제 분석이 시장에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이제 항상 문제는 보조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한 16년도부터 화두였는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조금 도움 없이 내연기관차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현대기아에서는 이번 상황을 차량 경쟁력에 기반한 반등의 기회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 기아 EV6를 현지에서 출시하기로 하고, 현대차는 이제 연내 현지 전용 전기차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이제 사우디에 이제 현대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지 전기차 보조금 청신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인 게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 비중이 국내 총생산 이제 GDP의 약 12%에 머무른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제 다각화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이제 여기서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핵심 제조업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전기차인 거고요. 그래서 사우디에 현대차가 공장을 지어 현지 생산하는 이유는 현재 사우디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이 없는데요. 현지 생산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2018년에서야 이제 전기차 수입이 허용될 정도로 뒤늦게 전기차를 받아들인 국가인데요. 현대는 사우디 공장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동 시장을 잡겠다는 목표이며 작년 기준 사우디 시장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는데요. 2001년 1.5%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9.7%까지 올라오게 됐죠. 그리고 여러 성공 요인들이 사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 판매량 전체의 70%가 유럽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차종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성공 전략에는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스포츠, 옛날에도 삼성이 그 첼시를 후원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드록바 항상 뒤에 삼성이 붙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모터스포츠,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차는 빨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차들은 항상 F1이나 그 서킷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항상 마케팅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내용은 이제 매력적인 디자인. 저는 실제로 차가 굉장히 디자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쁘지 않은 차는 전 별로 안 타고 싶어 해서 네, 아무리 성능이 날고 귀여워도 안 예쁘면 안 삽니다. 매력적인 디자인을 포함했는데 독일 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성능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이제 현대차의 차종이 대중성을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엠비전 74라는 이제 차량도 최근에는 큰 화제였는데요. 우리 회사 주주가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한번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PD가 차를 좋아하고 저도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올해는 한번 꼭 진짜 이 N 시리즈 한번 찍으러 가고 싶어. 돈 안 줘도 되니까. 그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현대의 고성능 M 브랜드 그리고 최초의 수소 하이브리드 이제 롤링랩 차량이 있는데요. 이제 롤링랩 차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성능 기술을 양산 모델에 반영하기 전에 연구 개발이랑 이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차량인데요. 옛날에 현대차를 이제 바퀴 달린 냉장고라며 싸구려 차라고 혹평했던 이제 탑기어. 여기 탑기어가 아직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죠.
갓대차를 엔비전 7사를 계기로 이제 현재는 현대차의 시대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작년에 엔비전 7사를 올해 인기 차량으로 실제로 꼽았고 탑기어에서 엔비전 시승 영상은 채널 최대 조회 영상 올라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황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탑기어에서 인정받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탑기어를 자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있는 자동차 저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새해에는 이제 또 현대차 그룹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소통하는 이제 기업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제 사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제안을 했다는 점.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회장직이 바뀐 지 꽤 됐는데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시장 전반에서 이미 익히 소문이 돌고 있고 우리가 오픈마인드 지금 재벌 총수들은 크게 알려진 게 제드래곤이랑 또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국내 이제 재벌 총수들도 과거랑은 다른 이제 기업 문화를 추구하는 게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이제 기업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남양연구소에서는 직원들을 데리고 새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현대차는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이건희 회장의 그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 있잖아요. 몸목 빼고 다 바꿔라. 이제 그 영상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이제 현대차는 2023년 로드뷰에도 이번 신년회에서 다루어졌는데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023년 미래 생존을 판가름 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동화 분야에서도 그리고 몇 년 안에 선두그룹과 하위그룹이 극명해지고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이제 현대차는 로보틱스 우리가 그 보선 다이내믹스 있잖아요. 그거 인수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요즘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신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이제 매끄러운 이제 심리스 아이폰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매끄러운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송우성 기아 사장 말은 이제 고객 중심 브랜드 경영 고도화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 실행 이제 그런 것들을 올해 이제 2023년에 주요 경영 방침으로 손꼽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전반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저도 현대차를 오래 했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자주 있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 소프트웨어가 주된 차량으로 대전환하자고 하면서 자동차의 상품성을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빠르게 개선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전자제품으로 혹은 가전제품으로 인식하겠다라는 이제 시장에서의 이슈가 많았고 실제로 테슬라 차량을 타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어떻게 전환할지 지켜보면 좋을 듯하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지금 힘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직접 OS를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썼을 정도인데 자동차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쓰는 회사는 테슬라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현대차한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걸 성공한다 그러면 현대차는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진취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될 계획이다 라고도 공개를 했는데요. 기아 EV9의 레벨 3 정도 수준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이제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고속도로 등 이제 특정 구간에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 이제 일부 자유가 보장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차선 변경도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뭐 빅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이제 레벨 3를 크게 못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 다른 이제 기술 기업들도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디테일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 자율주행 형태로는 당분간 우리는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수소 전기차 분야의 점유율을 매수 근거로 삼아도 될까요? 글쎄요. 실제로 자동차 산업 대부분은 국가에서 중요 산업이기 때문에 수소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자동차 시장이 큰 시장일수록 선진국이 많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의 점유율이 확대된다고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토요타가 왜 미국에서 1등으로 자리 잡았는가? 그래서 왜 미국이 토요타를 견제하기 위해서 리콜
리콜 이슈를 낸든가 이제 그런 사건들을 찾아보는 게 더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게 자동차 산업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어떤 이유로 제치고 브랜드 평판에 더 높게 올라섰는가 등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잘 볼 때 자동차 주식을 우리는 더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고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숫자적으로도. 네, 그래서 자동차 주식 투자는 실제로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시계열도 항상 이제 사이클을 많이 타다 보니까 투자하기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이유는 밸류체인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R&D 현황, 그리고 시장 인지도, 그리고 마케팅 전략 현황, 그리고 또 뭐 어떤 자동차 디자이너가 이번에 참여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네시스 보면 벤틀리 같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벤틀리 디자이너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들이 자동차 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좋다. 네, 예를 들면 전기차를 투자한다고 우리가 하면은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쪽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에코프로, 한올 시스템 등이 대표적으로 잘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분석했다 그러면 양극재 혹은 열관리에서 좋은 투자 선택지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 에코프로도 조금 일찍 팔아서 아쉽지만 네, 그때 당시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오랜만에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저도 오랜만에 현대차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또 현대차 뭔가 의견? 이제 제 경험들 더 많이 앞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현대차를 사랑합니다. 저희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원래 현대차를 사랑하고요. 영혼이 없는데. 근데 차는 포르쉐다고. 저는 정말로 현대차를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